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글 맞춤과 국어 능력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그 8주차가 우리 저 중간고사죠. 네, 그래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주에도 중간고사 광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역시 중간고사 광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저 그 공지사항에 띄워놨거든요. LMS에 공지사항에 띄워놨으니까 거기 확인하시고요. 그 한번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일시는 2023년 4월 24일 즉 8주차 우리가 지금 저 4월 10일 수업이죠. 날짜로는 4월 10일 수업인데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24일에 10시에 치릅니다. 우리 9시 수업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9시까지 오시는 거 너무 좀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1시간 좀 늦추는 바이니 꼭 시간 맞춰서 잘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늦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 꼭 하여간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대면으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쭉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죠. 대면으로 수업을 치르는 그 수업을 최초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도 이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업은 안 합니다. 대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10시까지 그렇게 시간 꼭 맞춰가지고 꼭 늦지 않게 그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9시까지 하는 건데 10시까지 이렇게 늦춰드렸는데 거기서 또 늦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뭐 9시에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찍 오셔서 거기 좀 교실에 앉아서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이제 50분간 치르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한 2, 30분 만에 시험을 다 치르고 가세요. 보통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도 50분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분 다 채우실 분은 채우시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시험이 일찍 끝나는 편이다. 일찍 좀 끝내시고 나가시는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소는 수정 캠퍼스 성신관 305호. 우리 그 원래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 캠퍼스의 성신관 305호라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범위는 1주차에서 7주차까지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어문 교정 통합 강의 교재 우리 2주차 때 수업을 했죠. 그거 시험 범위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1항에서부터 40항까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7주차까지 한글 맞춤법 40항까지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 꼭 범위가 거기까지라는 것 꼭 확인해 주시고 공부 또 공부에 차질이 없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가 다수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주관식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총 한 70문항 가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 주관식은 좀 배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문항 가량이고 35%가 우리 전체 수업 100%라고 쳤을 때 35%가 중간고사가 차지하는 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70문항이니까 하나에 한 0.5점 정도 그렇게 이제 배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점이 클 수도 있습니다. 1점 정도 그렇게 클 수도 있으니까 약간 뭐 70문항 가량입니다. 70문항에서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배점 1점짜리 단답형 그 주관식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시간과 장소 꼭 알아두시고 시간 늦지 마시고 장소 꼭 그 자리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그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뒤에 부분 이제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42페이지 한글 맞춤법 39항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항 사이시오 표기 여기서부터 이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7주차까지 수업 나갈 내용이 한글 맞춤법 40항까지예요. 제가 이렇게 뭐 거의 뭐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짜투리 시간 없이 그냥 뭐 계속 이제 열심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40항까지는 아마 다음 주 한 2교시까지 그 정도 수업하면 40항까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교시까지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꽉꽉 채워서 할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한 30분에서 40분까지 그렇게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예상입니다. 예상이니까 좀 그런 말씀 미리 좀 드립니다. 자, 그럼 42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30항 사이시오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시옷이 기억할 게 좀 많아요. 자, 일단은 사이시옷은 우리 2주차 그 국어 그 통합 강의 교재 할 때, 국어문 규정 통합 강의 교재 할 때, 그때로 잠시 다뤘습니다만, 일단은 저기 뒤에 된 소리가 날 때 사이시옷이 붙습니다.
된소리. 예,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이 붙어요. 그 다음에 니은이 덧붙을 때도 사이시옷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니은만 덧붙을 때 사이시옷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니은이 덧붙을 때도 사이시옷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어에 붙거든요. 사이시옷이 합성어에 붙는데 두 합성어의 어근이 고유어와 고유어일 때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어가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어요. 한자어로 이루어진, 한자어로만으로 이루어진 어근에서는 붙을 수가 없고요. 고유어 한자어나 아니면 한자어 고유어일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거나 아니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그때 하여간 어쨌든 고유어가 하나의 그 구성 성분에 들어가야만 그렇게 사이시옷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뒷풀이 안 되겠고요. 뒤풀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뒷풀이 사이시옷 붙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풀이에 그 피읍이 거센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사이시옷 못 붙으니까 뒤풀이 그렇게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뒤쪽이라고 못 씁니다. 뒤쪽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쪽이 그 쌍시읒이거든요. 된소리 앞에서 사이시옷 못 쓰니까 예, 뒤쪽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 게 많아요. 된소리 날 때 붙는다. 니은 덧날 때 붙는다. 니은 덧날 때 붙는다.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붙는다. 고유어가 어느 하나의 문장 성분이 그 구성 성분이어야 붙는다. 예, 그 다음에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서는 못 붙는다. 라는 것 이렇게 좀 기억할 게 많으니까 예, 잘 요 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요 사이시옷 요 조항을 보시면 아마 그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즉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합성어로서, 순 우리말은 고유어죠. 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사이시옷이 붙는데요.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즉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예를 보시면 고래째,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시옷이 붙네요. 그래서 고래 플러스 재, 예, 그래서 예, 고래도 고유어, 재도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시옷 붙어서 고래째로 소리가 나니까, 뒤에 된소리로 소리가 나니까 그 된소리가 소리 납니다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소리로 소리 납니다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귓밥, 이것도 마찬가지죠. 귓밥이죠. 예, 귀도 고유어, 밥도 고유어. 그런데 귓밥으로 뒤가 된소리로 나니까 사이시옷 붙여줘서 그렇게 귓밥으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룻배, 이것도 나루도 고유어, 배도 고유어입니다. 예, 그런데 나룻배로 뒤가 된소리로 나니까 그렇게 사이시옷으로서 표시를 해줘서 나룻배로 그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 냇가, 대까지, 뒷갈망, 맷돌, 머리기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뒤가 된소리가 나니까 앞에 사이시옷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로 덧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나물, 이런 식으로 매 플러스 나물, 요게 그러니까 매가 이제 그 산의 고유어예요. 매로도 쓰기도 하고 뇌로도 쓰기도 합니다. 매, 예, 그 뇌, 쓰는 게 낫겠네요. 예. 자, 뭐 하여간 매나 다 산을 의미하는, 산은 이제 한자어죠. 이거 산을 의미하는 다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나물, 이건 산나물이란 뜻이에요. 산나물이란 뜻인데 이게 맨나물, 매 플러스 나물인데 맨나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덧붙는 것, 이렇게 사이시옷으로서 니은이 덧붙는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맨나물, 아랫니, 아래 플러스 니거든요. 그런데 아랫니,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죠. 그래서 니은 덧붙는다는 것을 사이시옷으로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턴마당, 터 플러스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턴마당,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옷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말, 뒷말이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이번엔 니은 소리가 아니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렇게 니은이 두 개가 붙을 때도 역시 사이시옷으로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예를 보시면 도리깻열, 이렇게 되네요. 도리깨 플러스 열이에요. 도리깨도 고유어, 열도 고유어인데요. 발음이 도리깬열, 깬열, 이런 식으로 깬에 니은 덧붙고요. 열에 니은 덧붙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덧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사이시옷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윷,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 플러스 윷인데 발음이 뒷윷,
뒷으로 윷으로 그렇게 니은이 덧붙은 것으로 나니까 뒷윷 그렇게 써줍니다. 두렛일, 뒷일, 뒷잎맛, 백엔잎, 요잎, 깻잎, 나뭇잎, 댕잎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깻잎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기 깨 플러스 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도 고유어, 잎도 고유어서 고유어인데 발음이 깻잎 이런 식으로 나니까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조그만 이제 뒷마당에서 저기서 텃밭을 이제 일구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깨를 심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깨를 굳이 먹어야 되나? 왜 거기다 깨를 심으시지?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깻잎이 필요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 열매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깻잎도 따먹는구나 라는 거를 몰랐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깻잎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이야기도 있고 깻잎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먹어요. 뭐 순대도 먹고 그다음에 번데기도 먹고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제일 못 먹는 게 요거더라고요. 깻잎. 이거 먹으면 우리가 그 중국의 고수라고 불리는 고수 있죠? 고수를 이제 샹차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그거 우리가 좀 먹는 사람은 먹습니다만 좀 약간 먹을 때 좀 약간 이상한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좀 먹기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의 깻잎, 우린 깻잎 먹으면 좀 향기로운 맛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향내를 되게 싫어한다고, 좀 일반적으로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물론 깻잎 먹는 중국인들도 있는데 그걸 좀 못 먹는 중국인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좀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좀 못 먹는 게 깻잎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약간 뭐 참고 삼아 이제 드립니다. 자, 어쨌든 깻잎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그 사이시옷으로서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자, 이번에는 그 합성어인데 두 개의 구성성분 중에 하나만 고유어일 때예요. 둘 다 이제 한자어일 때는 못 붙고요. 구성성분의 둘 중에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일 때 그때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역시 된 소리 나는 것. 2번은 니은이 덧붙는 것, 3번은 니은이 덧붙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예를 보시면 귀병, 머리빵, 배병, 보뚝, 사자밥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저 된 소리로 나고 있죠. 그래서 귀병, 귀는 고유어고요. 병은 한자어예요. 앞에 게 고유어인 경우이군요. 근데 발음을 귀병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사이시오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빵 이런 식으로 머리가 고유어고요. 방이 뜻밖의 한자어입니다. 우리 그 룸 있죠? 룸을 의미하는 방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머리빵 이런 식으로 아마 미용실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하여간 머리빵으로 그렇게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된소리 소리가 나기 때문에 머리가 또 고유어고요. 그래서 사이시옷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병, 배는 고유어고 병은 한자어죠. 이런 식으로 보뚝, 이번엔 이제 보가 고유 한자어고요. 이번엔 뚝이 고유어입니다. 이렇게 보뚝으로 이렇게 뒤에가 된 소리가 나니까 역시 사이시옷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밥, 사자가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으르렁 사자 한자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승사자 할 때 그 사자도 한자어고요. 이거 사자밥은 그 사자가 으르렁 사자가 먹는 그 밥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나 이런 밥이 아니에요. 그 밥이 아니고 저승사자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저기 요즘 이제 그런 그 풍습이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전주에 그 2년 동안 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서울 살다가 잠시 좀 아버지 저 직장 때문에 전주에 2년 동안 내려갔다가 이제 갔다가 이제 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주에서 그러니까 그 무슨 특별한 그 날이 되면 아침에 신문지에다가 밥을 다 차려가지고 거기다 집 앞에다 놓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저승사자가 집에 들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집 앞에다가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가는 그런 풍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자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가 그 집에 그냥 엄한 사람 이제 잡아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가지 말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냥 마음 그거 하고 돌리고 가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풍습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사자밥이에요. 어쨌든 사자는 한자어고요. 밥이 고유어니까 사자밥이라고 그렇게 또 된소리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해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우리말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즉 차가 이게 지금 차가 한자어예요, 고유어예요. 예, 만약 한자어라면 차도 한자어고 잔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시오 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이시오시 붙거든요. 찻잔 이렇게 소리 나면서 사이시오 붙어요. 그럼 요 차가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란 얘기입니다. 예, 고유어. 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요 한자가 있거든요. 다방할 때 요 차 다자입니다. 차 다자. 그래서 요 다가 한자예요. 다가 한자고요. 차는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차라고 그러거든요. 차라고 그러는데 요 차는 뭐 하여간 중국에서 뭐 넘어왔건 어쨌건 간에 이거는 고유어화 되었다. 한국에서도 차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예, 그 마시는 차, 예, 자동차 말고 예, 마시는 차를 다 차라고 하니까 요 차는 뭐 어디서 왔건 간에 이미 고유어화 되었다. 고유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찻잔, 찻종 할 때 잔이나 종이나 다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차가 만약에 한자어라면 사이시옷이 못 붙을 텐데 한자어에는 사이시옷 못 붙잖아요. 그렇지만 차를 고유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찻잔, 찻종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을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우리말이냐 즉 고유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다의 색임이 다의 뜻이 차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자어 다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한자어 다는 그건 한자어고요. 차는 그거는 이제 뭐 뜻으로서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고유어화 되었다. 그래서 차는 고유어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찻잔, 찻종 할 때 그때 사이시오 붙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해설에서.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니은이 덧날 때도 사이시오 붙죠. 그래서 갯날, 제삿날, 훗날, 텐마루, 양친물 이런 식으로 개 플러스 날, 요 개가 이제 한자어고요. 날이 고유어입니다. 예, 그런데 갯날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을 수 있고요. 제삿날 이렇게 제사가 한자어고 그다음에 날이 고유어예요. 이럴 때 제삿날 이렇게 니은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이시오 그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일 수가 있습니다. 훗날 후가 한자어예요. 날이 고유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시오 예, 그 훗날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가웬일, 사산일, 예산일, 훗일 이런 식으로 가외가 고고고 저기 저 한자어고요. 일이 그 고유어거든요. 예, 가외가 한자어, 일이 고유어인데 발음 어떻게 나나요? 가웬일, 가웬일. 웬에 니은 덧붙고요. 닐에 니은 덧붙습니다. 그래서 니은 니은이 덧붙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이시오 그렇게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산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한자어, 그 다음에 일이 고유어. 그런데 발음이 사산일, 이런 식으로 니은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시로서요. 자, 그다음에 3번. 이번에는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는 사이시오 못 붙죠. 그렇지만 6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세빵 횟수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곡간, 세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얘네들은 다 그 한자어다. 저기 그 한자어지만 사이시옷을 붙이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초점이나 대가를 받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사이시오 못 붙어요. 초점 예, 그 점으로 소리 납니다만 사이시오 못 붙고요. 초점이라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대가 예, 이거 대가라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가 틀립니다. 대가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발음은 대가라고 하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한자어인데 요거 3번에 그 보시면 요거 또 동그라미 쳐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두음절입니다. 두음절. 그래서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두음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어 붙는 것은 다 사이시오 붙는 걸로 아십니다만 예,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셋방은 사이시오 붙이지만 전셋방은 사이시오 못 붙입니다. 즉 셋방은 두음절이니까 사이시오 붙일 수 있고요. 예, 전셋방은 세음절이니까 사이시오 못 붙입니다. 착가는 두음절이니까 붙일 수 있지만 기착가는 안 돼요. 기착가는 이제 세음 삼음절이니까 사이시오 못 붙입니다. 그래서 3번에 예, 그냥 우리가 조항을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또 두음절이라는 것 요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음절은 안 된다. 두음절만 꼭 이렇게 6가지 요거 예외 한자어 사이시오 붙일 수 있는 것 두음절뿐이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그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오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집 이렇게 아래도 그 고유어 집도 고유어일 때 아랫집으로 뒤가 된소리가 날 때 사이시오 붙는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마을 이런 식으로 아래도 고유어 마을도 고유어 그럴 때 아랫마을 이렇게 니은이 덧붙을 수 있어서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오 붙을 수 있어서 앞에 것 뒤에 것 중에 사이시오시 붙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이게 머리말 꼬리말 할 때 서론 결론할 때 서론 결론을 머리말 꼬리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쓰는데 이게 그 머리말이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느냐 못 붙느냐 요거는 발음이 머릿말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말로 발음을 합니다. 꼬린말이라고 발음 안 하고 꼬리말로 발음해요. 그래서 원래 발음이 머리말 꼬리말이기 때문에 얘들은 사이시옷 원래 안 붙습니다. 니은 덧붙여서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말 꼬리말 이렇게 원래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말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꼬리말도 사이시옷 못 붙고 꼬리말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백의 이신데 백의 플러스 이신데 발음을 백앤릿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나는군요. 이럴 때로 사이시오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앤릿으로 쓴 백의 그 이세 그 사이시오 붙은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2번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고유어일 경우에도 역시 사이시오 붙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된소리됨 된소리가 뒤로 발음되는 경우 그래서 최대값 이렇게 보면 최대값으로 소리 나잖아요. 뒤가 된소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는 한자어고 값은 고유어예요. 그럴 때 뒤가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는 게 맞습니다. 값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으로 쓴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앞에 걸로 배우셨어요? 수학 시간에 앞에 걸로 배우셨습니까? 뒤에 걸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걸로 배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선배만 해도 앞에 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원래 그거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당연히 뒤에 걸로 써야 되는데 그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우리는 그 전부터 최대값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규정 따르지 않겠다. 한 20년 넘게 고집을 부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냥 최대값으로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국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을 따르기로 그렇게 양보 아닌 양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최대값으로 뒤에 걸로 이제 쓰기로 거의 20년 넘게 끌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한글 맞춤법에 맞는 그런 수학 교과서를 이제 접하신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선배만 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값으로 그렇게 뒤에 걸로 쓰는 게 맞고 수학 교과서도 최근에 그렇게 고쳐줘가지고 참 다행스럽게 그렇게 통일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참고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차잔과 찻잔이 있는데 자, 차는 이제 고유화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잔으로 소리 나니까 차는 한자어입니다. 그렇지만 차를 이제 고유어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찻잔 이런 식으로 사이시오 붙인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니은이 덧나는 경우 자, 훗날 만나자 후는 한자어고 날은 고유어예요. 그런데 훗날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이는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니은이 덧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도 문제지만 이후에 벌어질 훗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후 플러스 일 이런 식으로 여기 후가 이제 한자어, 일이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훗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훗일 이런 식으로 니은 덧붙으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서 니은 덧붙는다는 것을 표시해준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경우에 두음절 6개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인정하기로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빵 인정하기로 했죠? 간새빵 회숫자, 간새빵, 새빵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빵, 붙는 것 뒤에 게 맞는데, 그렇지만 이제 참고로 전새빵 할 때는 두음절이 아니고 삼음절이기 때문에, 세음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새빵, 빵으로 비록 소리가 납니다만 앞에 걸로 써주는 사이시옷 안 붙이는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글 맞춤법 30이랑 보시겠습니다. 비읍,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제 30이랑 보시면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그 소리대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뎁쌀이, 대 플러스 쌀이가 합쳐졌는데 이게 뎁쌀이라고 그렇게 비읍이 덧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 플러스 쌀, 이거는 이제 산에서 나는 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평지에서 나는 쌀이 좀 찰기가 있고 그런데 맵쌀 같은 경우는 좀 찰기가 없이 좀 바람 불면 잘 날아가는 쌀이 그 산에서 나는 쌀, 맵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뭐 품종 이름이에요. 그 산에서도 날 수 있는 그런 쌀의 품종인데, 예, 그런데 하여간 뭐 그냥 평야에서 나는 쌀보다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쌀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매 플러스 쌀인데 맵쌀이라고 그렇게 비읍이 덧붙어요. 이럴 때에도 비읍이 덧붙는 식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벼 플러스 시인데 벽시로 소리 나니까 비읍 표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대, 이 플러스 때인데 비읍 덧붙고요. 이 플러스 쌀인데 비읍 덧붙고요. 저 플러스 때인데 비읍 덧붙고, 조 플러스 쌀인데 비읍 덧붙고, 해 플러스 쌀인데 비읍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햅쌀 같은 경우는 그해 난 쌀이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쌀은 그 전에 나는 쌀들이 많죠. 예, 그런데 그해 바로 해가지고 난 한 개, 예, 그 쌀이 바로 햅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비읍이 다 덧붙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뎁쌀이, 예, 맵쌀, 이런 식으로, 예, 비읍이 이제 덧붙을 때, 예, 그 덧붙는 식으로 예, 그 표기를 해주는데, 자, 그럼 이제 비읍이 왜 덧붙느냐? 요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비읍이 왜 덧붙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아래 참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읍이 덧나는 현상이 휩쓸다에서는 휩쓸다, 휘 플러스 쓸다인데 비읍이 덧붙죠. 이렇게 생기고, 그렇지만 휘날리다 같은 경우는 이게 휘라는 게 강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강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휩쓸다는 비읍이 덧붙고 휘날리다는 비읍이 안 붙어요. 그래서 비읍을 표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듯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읒 계열, 예, 그 휘 쓸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휘가 비읍을 갖고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쓸다 있죠. 휩쓸다에 그 쓸다가 옛날에 뭐였다고요? 예, 쓸다가 비읍 시옷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요게 휩쓸다. 그래서 요게 휘하고 합쳐질 때 요 지금은 이제 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만 요게 흔적을 남겨가지고 요게 합성이 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휩쓸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예, 요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비읍이 흔적을 남겨서 그렇게, 예,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뎁쌀이 같은 경우에도 그 얘가 뎁쌀이가 원래 쌀이가 옛날에, 예, 비읍 시옷 그 알이었겠네요. 쌀이가 비읍 시옷 알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맵쌀 요것도 쌀이 옛날에 비읍 비읍 시옷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600년 전에 한글 최초로 만들었을 때, 후민정음 만들었을 때 그때 표기가 비읍 시옷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비읍 시옷이 흔적을 남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읍 시옷 계열이 사라졌습니다만, 예, 흔적을 남겨서 평소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렇게 합성어, 파생어 만들 때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흔적을 남겨서 나타날 때는 요거는 이제 표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게 그 쌀 있죠? 과거에 뭐 쓸다나, 예, 요거 쌀, 예, 우리 그 햅쌀 할 때 그 라이스요. 예, 요거 이렇게 쓰는데 이거 발음 어떻게 쓸까요? 붓쌀입니까? 붓쌀? 예, 붓쌀? 예, 붓쓸다? 이렇게 발음했을까요? 예, 그게 아니라 요거는 종성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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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요게 요 발음이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쓸다, 쓸다. 요거 비읍은 다 종성으로, 예, 그렇게 입을 닫는 소리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쌀이 아니고 붓슬이 아니에요. 쌀, 붓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는 것. 그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예, 우리 여기 좀 국어 시간이잖아요. 네, 국어 시간이니까 좀 교양적으로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비읍이 덧붙는 것은 앞에 거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거에서의 문제였다. 뒤에 그 결합을 할 때 뒤에 구성 성분의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뒤에 구성 성분이 옛날에 비읍이 있었는데 그게 흔적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비읍 소리가 날 때는 비읍 소리로 적어준다라는 것,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머리카락,
살코기, 수캐, 수컷, 수탉, 암탉, 암캐, 암컷, 암탉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자 얘네들은 아까의 비읍 계열 같은 경우는 뒤에가 문제였죠. 얘들은 앞에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좀 어려운 말로 히읗 고경체언 히읗 고경체언이라는 말로 어렵게 부릅니다만 이런 말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교양으로 아실 분은 아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그 머리나 아니면 살이나 수나 이런 애들이 히읗 고경체언으로서 히읗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단독으로 쓸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렇게 뒤에 합성이 될 때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할 때는 거의 히읗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머리카락, 머리하고 가락이 붙을 때는 머리가 히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고 그렇게 히읗을 덧붙여서 발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코기, 요 살도 히읗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살코기로 그렇게 히읗이 덧붙어서 이렇게 그 소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캐, 수컷, 수탉 이런 식으로 수도 히읗을 가지고 있고요. 안팎, 안도 히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캐, 암컷, 암탉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히읗을 가지고 있어서 암캐, 그러니까 수암 얘네들 있죠? 얘들은 다 히읗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수와 암은 반이어죠. 반이어인데 다 히읗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히읗 고경체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휘파람 있죠? 우리 그 휘 플러스 바람인데 휘파람으로 소리 나는 거 보니까 휘도 역시 그 히읗 고경체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히읗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히읗이 흔적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애들은 히읗 표기를 해준다. 뒤에 것하고 축약을 시켜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적든지 살코기, 코기로 적든지 이런 식으로 축약을 시켜서 그렇게 히읗을 표기를 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암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 7항에서 이렇게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짜기, 수퇴지, 수평아리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가요? 9개네요. 이렇게 9개의 예외가 있다는 것.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때 요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맞춤법 31항 해설부터 2교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